그냥 진짜 고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캠핑 요리를 즐기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최보연 씨. 에이지는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설탕만큼이나 불맛 나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가공품 자체가 이미 안에 당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제 당독소를 많이 발생을 시켜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보연 씨.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 참으세요. 32살. 젊은 나이에 당뇨 환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들을 봤을 때 약 먹고 합병증만 조심하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뇨 확진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절단이었어요. 신경도 이제 둔해지고 신경도 점점 죽어가고 결국에는 막 손가락 발가락부터 해서 허벅지까지 절단하시고 막 그런 분들까지 제가 보니까 솔직히 엄청 무섭죠, 진짜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당뇨 합병증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보연 씨. 합병증을 막기 위해 최근 비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증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장 지방도 지금은 100 이상이면은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지금도 116으로 나와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은 혈당 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기에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당독소가 좀 체내에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지표들을 인바디에서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나중에 당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고 검사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혈당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네네. 주말마다 취미로 캠핑을 즐긴다는 최보연 씨.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능숙하게 불을 피웁니다.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바비큐.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직화구이로 먹는 고기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합니다. 그냥 진짜 고기는 이런 데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으세요? 말을 표현할 수 없죠. 진짜 맛있죠, 이거. 보통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으면 한 1.5kg? 고기만. 이렇게 캠핑 요리를 즐기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최보연 씨. 병원 자체가 감정을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니까 퇴근하면은 그냥 그 감정이 없어지는 느낌인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좀 제 경험상 번아웃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아웃을 좀 안 오게 좀 감정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캠핑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고기 먹는 거. 고기. 혈당을 올리는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보다 주로 고기를 즐겨 먹는 최보연 씨. 당뇨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까?
평소 식단을 점검해보고 영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자주 먹는 식재료를 고르는 최보연 씨. 역시 고기 위주의 단백질 식단입니다. 이제 캠핑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직화구이 그리고 아까 이제 얼핏 봤을 때도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였는데 고온으로 조리하는 구이, 튀긴 이런 거 다 이제 당독소를 많이 발생을 시켜요. 육가공품 자체가 이미 안에 당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리법이랑 육가공 식품 이런 거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AG가 많이 포함된 식품을 선호한다는 것. 실제로 체내 AG가 정상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남아돌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당화 반응입니다. 과잉된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어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당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를 최종 당화산물 AG라고 합니다. AG는 혈관과 조직 내에 축적돼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AG는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쌓입니다. 제작진은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식품별 AG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180도 고온의 기름에서 튀긴 닭, 그리고 80도 이하의 저온에서 삶은 닭을 준비했습니다. (230도에서) 구운 닭까지 조리법을 달리한 음식들로 AG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시료를 결국은 균질하게 이제 분석하기 전 단계까지 전 처리를 잘 해서 당초주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많이 포함된 물질인 카복실 메틸 라이신이라고 하는 그 CMA라는 물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 결과 같은 식재료라 할지라도 조리법과 온도에 따라 AG 함량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80도 저온에서 삶은 닭의 경우 52 나노그램, 180도 기름에서 튀긴 닭은 122 나노그램, 230도 고온에서 구운 닭은 236 나노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닭 구이의 경우 230도, 닭튀김의 경우 180도에서 고온 조리되면서 튀김, 로스팅, 그릴링 같은 고온 조리법에 의해서 AG 생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단백질, 지방 등이 열에 의해서 고온으로 조리될 경우에는 AG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AG는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설탕만큼이나 불맛 나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식사, 매일매일의 그런 생활 패턴이 본인 몸에 있는 최종 당화 산물을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고 식사에 대한 신경을 더 쓰시고 또 항상 움직임을 더 많이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지만은 발음도 어렵네요. AGE, 최종 당화산물. 이 말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AGE는 1912년에 프랑스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처음 발견한 물질인데요. 스테이크 같은 걸 구울 때 우리가 갈색빛으로 변하는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색빛으로 변하는 것이 단백질하고 당이 결합하는 당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화 과정에서 우리가 일명 당 독소라고 부르는 유해한 화합물, 그러니까 AGE라고 하는데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당이 몸에 해롭죠. 왜냐하면 이제 당이 단백질에 붙어서 이제 말하자면 당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축적된 AGE는 이 장기들의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혈관을 통한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들이 이 당 때문에 변성이 와서
망가지는 게 바로 AGE이고 만병을 유발하는 일종의 독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몸속에 이 에이지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이지를 갖다가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을 통해서 피 속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 흔히는 피부에서 이제 어떤 형광 반응을 통해서 에이지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게 진단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질병과 관련된 진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거죠. 이게 혈당이 126이면 당뇨고 100 이하는 당뇨가 아니다. 이런 어떤 컷오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 기준을 현재로서는 그 에이지를 갖고서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쓰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향후에는 에이지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내 에이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주간의 에이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주 동안 실천해야 할 3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하기. 둘째,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 피하기. 셋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으로 근육량 늘리는 겁니다. 과연 3주 후 참가자들의 몸속 에이지 수치는 개선될 수 있을까? 서른두 살 비만과 당뇨를 진단받은 최보연 씨. 근무하는 병원에서 운동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체중 감량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물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처음에 한 88 그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83 정도로 나오고 체성분 측정 결과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지방률과 내장 지방 모두 눈에 띄게 감소한 것. 특히 식사 후에는 30분씩 걷는 습관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병원 주변. 확실히 제가 이거 측정기, 영성혈당 측정기 그걸로 좀 해보니까 그냥 밥 먹고 바로 눕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빡 오르는 게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히.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나타났던 과거와 달리 프로젝트 후에는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드디어 3주 후 참가자 4명의 에이지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먼저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3주 만에 모든 참가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최보연 씨. 우리가 이제 180 사이가 목표 범위인데 당화의 숙소가 7.3에서 6.7로 떨어졌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히 열심히 했구나. 이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일찍 이 혈당 스파이크의 중요성을 알고 이 미션에 참가해서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화의 숙소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혈당이 개선되자 몸속 에이지도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당뇨 환자만큼이나 에이지 수치가 높았던 이혜경 씨는 무려 1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수치 변화를 보였습니다. 많은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의 양의 시대였던 시대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혈당만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혈당이 아닌 요즘은 이제 당 지수, 당화혈색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제 에이지라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가 우리한테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 에이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